강백호는 오장미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손 다치게 한 사람 나야. 장미는 백호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자신의 손을 다치게 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백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 자신이 차를 운전하다가 장민의 반찬 가게 앞에서 급정거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때 장미가 물건을 배달하다가 놀라서 떨어뜨렸고 깨진 유리에 손을 베었다고 설명했어요. 장미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가물가물했어요. 백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사과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다고, 지금까지 마음에 걸렸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장미를 보면 미안하고 도와주고 싶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장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백호가 그런 이유로 자신을 도와줬다니요. 고마움인지 서운함인지 알 수 없었어요. 장미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준 건 전부 죄책감 때문이었냐고, 진심은 아니었냐고 따졌어요. 백호가 당황했습니다. 아니라고, 처음엔 죄책감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변명했어요. 백호가 고백했습니다. 지금은 진심으로 장미를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장미는 백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혼란스러웠습니다. 장미가 말했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어요. 백호가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다리겠다고,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당부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한편 오장미는 어제 면접에서 받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준호 셰프의 차가운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장미는 집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다신 내 눈에 띄지 말라는 준호의 경고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평생 동경했던 셰프한테 그런 말을 들다니요. 복길이 장미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복길이 물었습니다. 면접 어떻게 됐냐고, 합격했냐고 캐물었어요. 장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어졌다고, 준호 셰프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복길이 놀랐습니다. 왜 떨어졌냐고, 장미의 실력이면 충분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장미가 설명했습니다. 면접 시간에 늦었다고, 최화영 대표를 병원에 데려다 주느라 늦었다고 말했어요. 복길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착한 일 했다가 손해봤다고, 억울하다고 위로했어요. 장미는 억울하기보다 서운했습니다. 준호 셰프가 사정을 들어주지 않고 차갑게 대한 게 상처였어요. 장미가 중얼거렸습니다. 강준호 셰프는 자신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다고, 실망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장미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최화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제 장미한테서 본 머리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최화영이 서재에 앉아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사진이었어요. 어린 아들 하늘이 그 머리핀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이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아, 내가 그 별장에 있었구나. 최화영은 확신했습니다. 장미가 가진 머리핀은 자신이 하늘에게 준 것이고 그 머리핀이 별장에서 발견됐다는 건 하늘이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예요. 최화영이 이강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한 목소리였어요. 강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최화영이 지시했습니다. 30년 전 별장 관련 기록을 전부 찾아내라고, 누가 그 별장을 방문했는지 조사하라고 명령했어요. 강혁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는 거냐고, 이유를 알려달라고 캐물었어요. 최화영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을 찾는다고, 아들의 흔적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강혁이 놀랐습니다. 대표님 아들이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거냐고 되물었어요. 최화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라고 지시했어요. 강혁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최화영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을 찾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드림그룹의 진짜 상속자는 하늘이니까요. 강남봉의 집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아내 영자가 남봉을 추궁하고 있었어요. 영자가 남봉의 휴대폰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냐고, 최조교가 누구냐고 다그쳤어요. 남봉이 당황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 조교일 뿐이라고 변명했어요. 영자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조교 이름이 김효정이었는데 왜 최조교가 있냐고 따졌어요. 남봉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들킬 뻔했어요. 영자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소리쳤어요. 남봉이 부인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오해라고 변명했어요. 새로운 조교가 들어왔다고 성이 최 씨라고 둘러댔습니다. 영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영자가 경고했습니다. 거짓말이면 가만 안 둔다고 증거를 찾을 거라고 선언했어요. 남봉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최화영과의 관계가 들킬 위기였어요. 남봉이 화장실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최화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위험해요. 아내가 의심하고 있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요. 남봉의 다급한 문자였습니다. 최화영은 문자를 받고 짜증을 냈습니다. 골치 아픈 일이 또 생겼어요. 며칠 후 오장미는 친구 태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어요. 태평이 말했습니다. 창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를 구한다고 면접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알려줬어요. 장미가 놀랐습니다. 창 레스토랑이요? 유명한 곳인데요? 태평이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사람이 그곳에서 일한다고 장미를 추천했다고 말했어요. 장미가 기뻐했습니다. 정말이냐고 감사하다고 대답했어요. 태평이 당부했습니다. 이번엔 꼭 성공하라고 이력서 가지고 가보라고 격려했어요. 장미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비록 강준호 셰프 밑에서는 일할 수 없지만 다른 곳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요. 장미가 이력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강준호는 다시 마대창 회장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더 공식적인 자리였어요. 준호가 본관에 도착하니 마서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서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라고 기다렸다고 말했어요. 준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대답했어요. 마대창이 거실에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호탕하게 웃으며 준호를 칭찬했어요. 마대창이 말했습니다. 준호 셰프 소문 많이 들었다고 훌륭한 청년이라고 칭찬했어요. 준호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찬이라고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 식사 자리가 시작됐습니다. 서린은 계속 준호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준호 셰프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고, 취미는 뭐냐고 캐물었어요. 준호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좋아한다고, 취미는 요리 연구라고 설명했어요. 서린은 준호와 대화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점점 더 끌렸어요. 하지만 준호는 불편했습니다. 서린의 호감을 느꼈지만 자신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준호의 머릿속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장미였어요. 식사 후 서린이 준호에게 정원을 구경시켜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준호가 거절하기 어려워서 따라갔어요. 정원에서 서린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자친구 있냐고, 마음에 두는 사람 있냐고 캐물었어요. 준호가 난처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관계는 아니지만 관심 가는 사람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서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냐고,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준호가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특별한 관계는 아니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서린은 불안했습니다. 준호의 마음에 다른 여자가 있다니요. 서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든 준호를 빼앗겠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강백호는 최화영이 찾고 있는 하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연히 최화영과 강혁의 대화를 엿듣고 알게 된 것이었어요. 백호가 생각했습니다. 최화영의 아들 하늘? 30년 전 별장. 이건 장미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백호가 사설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추가 조사를 의뢰했어요. 백호가 지시했습니다. 30년 전 별장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라고, 특히 하늘이라는 이름의 아이에 대해 조사하라고 명령했어요. 탐정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안에 보고서를 올리겠다고 약속했어요. 백호는 직감했습니다. 이 조사가 장미의 출생 비밀과 연결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정숙희는 장미의 방에서 청소를 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서랍 속에 있던 머리핀이었어요. 숙희가 머리핀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머리가 아팠어요. 플래시백이 시작됐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숙희는 젊은 여자가 자신한테서 아기를 빼앗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여자가 아기에게 머리핀을 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숙희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내 아기 돌려줘.
하지만 기억은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수키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수키가 머리핀을 꼭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머리핀. 내가 봤어. 나쁜 여자가 아기한테 줬어. 복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수키의 상태를 보고 놀랐어요. 복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캐물었어요. 수키가 머리핀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봤다고 나쁜 여자가 아기한테 줬다고 말했어요. 복길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수키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복길이 즉시 장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요한 발견을 했다고 당장 집에 오라고 말했어요. 최화영은 강남봉으로부터 아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골치 아팠지만 기회이기도 했어요. 최화영이 남봉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남봉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최화영이 말했습니다. 아내가 의심한다고 들었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남봉이 대답했습니다. 잘 무마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어요. 최화영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협박했어요. 최화영이 말했습니다. 혹시 자신을 배신하면 아내한테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영자 선생님께 인사드려야겠네 라고 위협했어요. 남봉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화영이 진심이었어요. 남봉이 애원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자신은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최화영이 경고했습니다. 명심하라고, 자신의 말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 거라고 협박했어요. 전화를 끊은 남봉은 절망했습니다. 최화영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장미가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길이 긴급하게 연락했기 때문이에요. 장미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급하게 부르냐고 캐물었어요. 복길이 설명했습니다. 수키가 머리핀을 보고 기억을 떠올렸다고, 중요한 증언을 했다고 알려줬어요. 장미가 놀랐습니다. 엄마가 기억했다고요? 복길이 수키를 불렀습니다. 수키가 머리핀을 들고 나왔어요. 수키가 장미에게 말했습니다. 이 머리핀 봤다고 나쁜 여자가 아기한테 줬다고 증언했어요. 장미가 자세히 물었습니다. 어떤 여자였냐고, 얼굴이 기억나냐고 캐물었어요. 수키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수키가 설명했습니다. 예쁜 여자였다고, 하지만 무서웠다고 회상했어요. 아기를 빼앗아갔다고 울먹였습니다. 장미가 확신했습니다. 그 여자는 최화영이었어요. 머리핀도 최화영 것이고 아기도 최화영이 데려갔을 거예요. 장미가 물었습니다. 그 아기는 누구였냐고, 자신이냐고 캐물었어요. 수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했어요. 장미는 답답했지만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최화영이 30년 전 어떤 아기를 데려갔다는 것 말이에요. 장미가 결심했습니다. 최화영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강준호는 며칠 동안 오장미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면접 때 차갑게 대한 게 후회됐어요. 준호가 혼자 레스토랑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장미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상처받은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너무 가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장미가 늦은 이유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거절했어요. 프로페셔널하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상처 입혔습니다.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준호의 부주방장이 다가왔습니다. CF님 무슨 고민 있냐고, 표정이 안 좋다고 물었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혹시 오장미라는 사람 아냐고, 면접 왔던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주방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고 실력 좋아 보였는데 왜 떨어뜨렸냐고 되물었어요. 주방 직원들도 장미가 합격할 줄 알았다고, 요리 시연이 훌륭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시간 약속을 안 지켰다고, 프로답지 못했다고 설명했어요. 부주방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냐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CF님도 처음 시작할 때 실수한 적 있지 않냐고 상기시켰습니다. 준호가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자신도 젊었을 때 실수했었고, 누군가 기회를 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준호가 결심했습니다. 장미에게 연락해서 다시 기회를 주겠다고, 사과하고 싶다고 다짐했어요. 준호가 부주방장에게 물었습니다. 오장미 연락처 아냐고, 어떻게 연락할 수 있냐고 캐물었어요. 부주방장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백호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알 거라고 백호가 장미를 추천했으니까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 백호한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고민했습니다. 백호도 장미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형이 장미한테 연락하면 백호가 질투할 텐데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했어요. 하지만 일단 사과는 해야 했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최근 채화영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뭔가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대창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채 대표 최근 동향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어요.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채 대표가 30년 전 별장 관련 자료를 찾고 있다고 이강혁을 시켜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어요. 마대창이 의아했습니다. 왜 갑자기 30년 전 별장이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채 대표가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매우 급박해 보인다고 보고했어요. 마대창이 생각했습니다. 채화영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마대창이 지시했습니다. 채 대표를 더 철저히 감시하라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전부 보고하라고 명령했어요. 비서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마대창은 불안했습니다. 채화영이 자신을 배신할 수도 있었어요. 드림그룹을 차지하려는 음모일 수도 있었습니다. 마대창이 결심했습니다. 채화영을 견제해야겠다고,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다짐했어요. 염산월은 채화영에게 당한 굴욕을 잊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다짐했어요. 산월이 진홍주에게 말했습니다. 채화영이 약점을 찾아야 한다고, 그래야 역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홍주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찾냐고, 채화영은 완벽해 보이는데요. 산월이 말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반드시 약점이 있다고 확신했어요. 산월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채화영 주변 사람들을 매수해서 정보를 얻자고, 특히 이강혁을 타깃으로 하자고 제안했어요. 홍주가 걱정했습니다. 이강혁은 채화영한테 충성스러운데 매수할 수 있을까요? 산월이 웃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이강혁한테도 약점이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이강혁을 만나기로 계획했습니다. 며칠 후 산월은 이강혁을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중요한 제안이 있다고 말했어요. 강혁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자신을 불렀냐고 캐물었어요. 산월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채화영 대표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그 대가로 큰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강혁이 거절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자신은 채 대표한테 충성한다고 선을 그었어요. 하지만 산월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액수를 말했어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강혁이 흔들렸습니다. 돈이 필요했거든요. 가족 빚도 있었고 앞으로가 불안했어요. 산월이 계속 유혹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거라고. 채화영은 강혁을 언제든 버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강혁이 고민했습니다. 양심과 돈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며칠 후 이강혁은 채화영에게 중요한 보고를 했습니다. 30년 전 별장 조사 결과였어요. 강혁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채화영이 서류를 펼쳐봤어요. 서류에는 별장 방문자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별장에 누군가 다녀갔다는 기록이요. 채화영이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기록에는 강남봉 교수 아들과 함께 방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채화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남봉의 아들, 30년 전에요? 채화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남봉의 아들이 누구냐고, 이름이 뭐냐고 캐물었어요. 강혁이 추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이름이 없었지만 강남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채화영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두 아들이 누구냐고, 지금 어디 있냐고 다그쳤어요. 강혁이 대답했습니다. 강준호와 강백호라고, 둘 다 현재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혔어요. 채화영이 얼어붙었습니다. 강준호, 강백호? 채화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 전 강남봉이 아들과 별장에 왔어요. 그때 하늘도 별장에 있었고요. 혹시 강남봉이 하늘을 데려간 건가요? 채화영이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백호의 나이를 물었어요. 강혁이 조사 결과를 말했습니다. 강백호는 30세라고, 정확히 30년 전 태어났다고 보고했어요. 채화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이가 맞았어요. 채화영이 지시했습니다. 강백호의 출생 기록을 더 자세히 조사하라고, 당장 확인하라고 명령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강혁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강혁이 설명했습니다. 강백호는 30년 전 고아원에서 강남봉이 입양한 아이였다고, 정확한 출생 기록이 없다고 밝혔어요. 채화영이 숨을 멈췄습니다. 입양, 출생 기록 없음. 강혁이 계속 보고했습니다. 입양 시기가 정확히 30년 전이라고, 그 별장 사건 직후라고 설명했어요. 채화영이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연결됐어요. 채화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강백호가 우리 하늘이란 말이냐고 되물었어요. 강혁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이, 시기, 장소 모든 게 일치한다고 설명했어요. 채화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을 찾았어요. 채화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채화영이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드디어 너를 찾았구나. 하지만 곧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강남봉 때문이었어요. 채화영이 소리쳤습니다. 강남봉이 자신의 아들을 데려갔다고, 30년 동안 키웠다고 외쳤어요. 이건 납치나 다름없었습니다. 강혁이 채화영을 진정시켰습니다. 일단 확실히 해야 한다고, DNA 검사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채화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동의했어요. 채화영이 지시했습니다. 강백호의 DNA 샘플을 구하라고, 어떻게든 확보하라고 명령했어요. 강혁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채화영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백호가 진짜 하늘이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그리고 백호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받게 해야 했습니다. 그럼 드림그룹의 상속자는 백호가 돼요. 설인이 아니라요. 채화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바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호가 오장미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채화영이 생각했습니다. 장미와 백호, 둘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백호가 진짜 하늘이라면 장미는 백호의 여동생일 수도 있었어요. 채화영이 확신했습니다. 장미는 정숙희의 딸이고 정숙희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한 명은 설인이고 다른 한 명이 장미라면요. 그럼 장미, 설인, 백호는 모두 남매가 되는 거예요. 채화영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진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그날 저녁, 장미는 백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할 게 있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장미가 백호에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고백에 대한 답을 하겠다고, 생각을 정리했다고 시작했어요. 백호가 긴장했습니다. 장미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장미가 말했습니다. 백호 오빠가 자신을 진심으로 도와줬다는 걸 안다고, 고맙다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백호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호가 기대했습니다. 혹시 좋은 대답인가요? 하지만 장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애할 마음이 없다고, 자신의 출생 비밀과 엄마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거절했어요. 모든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다른 건 생각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백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거절당했어요. 백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이해한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장미가 미안해했습니다. 백호 오빠 마음 다치게 해서 미안하다고,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말했어요. 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로 지내자고, 하지만 자신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어요. 장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미가 고마워했습니다. 백호 오빠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힘이 된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헤어졌습니다. 백호는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장미의 거절이 아팠지만 이해했어요. 장미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백호가 결심했습니다. 장미를 계속 도와주겠다고, 언젠가 장미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백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채화영의 친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장미와 자신이 어쩌면 남매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채화영이 강백호의 DNA 검사를 시도합니다. 장미가 채화영을 직접 찾아가 머리핀의 진실을 추궁하고, 준호가 장미에게 재면접 기회를 제안합니다. 영자가 남봉의 불륜 증거를 찾아내고 정숙희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옵니다. 과연 백호는 정말 채화영의 아들 하늘일까요? 그렇다면 장미와 백호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